칼 융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는 외부 세계가 우리를 흔들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견고하고 의식적인 중심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다시는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실제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이 힘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심리학에 비추어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고 내면의 회복 탄력성을 얻을 수 있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욕망 중 하나는 외부 세계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받고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며 자신의 길을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욕망을 훨씬 뛰어넘는 자유의 문이 심리학의 깊은 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물리적 또는 사회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외부 세계의 폭풍에 맞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중심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부 세력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아주고 아무것도 다시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견고한 내면의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대부분은 살아가면서 외부 요인들이 우리를 내던지고 다치게 하고 심지어 파괴하기까지 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 사건, 누군가의 시선에 짓눌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겪었던 트라우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는 아무것도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강인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칼 융의 심리학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인간의 내면, 세계에 숨겨진 깊은 근원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영혼을 눈에 보이는 층과 보이지 않는 층으로 구분합니다. 눈에 보이는 층은 우리의 일상적인 의식 경험이며 우리가 살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이 영역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경험의 가장 깊고 복잡한 측면은 무의식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억압된 감정, 잊혀진 기억, 비밀스러운 욕망, 두려움이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무의식의 층들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외부 세계의 영향에 쉽게 휩쓸립니다. 대부분의 외부 영향은 무의식의 연약한 부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이러한 무의식적인 부분들에 직면하여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칼 융이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실제로 이 과정을 가리킵니다.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 즉 융이 그림자라고 부르는 무의식적인 측면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를 외부 세계의 통제에서 벗어나 내면의 힘을 갖추게 합니다. 그림자를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내면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외부의 영향에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아무것도 다시는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부과하는 패턴, 기대 또는 판단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안내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나침반을 찾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내면의 자유로 가는 길의 초석 중 하나는 자신에게 연민을 갖고 자신의 과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사람은 그 자체로 온전하며 이러한 온전함에 도달하는 것은 오직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판단하는 대신 그것을 그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영혼의 치유를 가속화하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줍니다. 오늘 저는 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외부 세계가 당신을 위해 놓은 함정을 알아차리세요. 더 이상 그들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내면 세계의 견고한 중심을 만들고 자신을 알고 잠재의식 속 그림자와 화해하는 힘을 발견하세요. 이 과정은 때때로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자신과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외부 세계로부터 독립된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아를 만드는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당신이 내면의 힘을 찾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적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끊임없는 균형 속에 존재합니다. 칼 융의 심층 분석에 따르면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이러한 균형은 영적 온전함, 그리고 자유의 열쇠입니다. 외부 세계의 영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두 영역 사이의 건강한 관계입니다. 의식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지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우리의 생각, 감정, 기억, 경험은 의식에서 경험됩니다. 그러나 무의식에는 우리 내면 깊숙이 묻혀 있지만 우리는 종종 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칼 융은 이 두 영역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외부의 영향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 자신을 잃게 됩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가 깨지면 영혼이 파편화됩니다. 사람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극도로 민감해지고 작은 경고에도 깊은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표류하는 상태를 만듭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보통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특징들로 구성된 그림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자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우리의 측면입니다. 그러나 융은 이 그림자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에 상처를 입히고 외부 영향에 직면하여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림자를 포용한다는 것은 그것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의식적인 자아와 조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대부분 우리의 어두운 면이 무섭고 우리는 그것에 맞서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자는 실제로 우리에게 힘과 자유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때 그것이 우리를 통제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통제합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개인화 과정은 이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개인은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함으로써 무의식의 혼돈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통합합니다. 감정을 억압하면 무의식이 더욱 강화되고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러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면 우리는 외부 영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이러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명상, 꿈 분석, 능동적 상상과 같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꿈은 무의식의 언어입니다. 꿈은 의식과 무의식을 분석하고 연결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꿈을 통해 우리는 내면 세계의 갈등, 두려움, 욕망을 보고 의식 영역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우리를 강화하고 외부의 영향에 더욱 강하게 저항하게 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이러한 조화는 또한 개인의 가치관과 의미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칼 융은 개인이 사회의 일반적인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맞춰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개인화의 정점으로 봅니다.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은 사람만이 외부 세계의 복잡한 영향에 맞서 진정한 방어막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외부의 영향과의 싸움은 종종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칼 융의 가르침은 이러한 영향에 대처하고 무력화하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외부의 소음 속에서도 내면의 침묵을 유지하고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무의식 속 그림자에 맞서고 그것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내면의 균형을 견고하게 잡고 외부 세계의 영향력이 당신을 흔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는 인내와 용기가 필요하지만 결국 당신은 당신을 흔들림 없이 만들어 줄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심호흡을 하고 내면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당신의 모든 그림자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작은 발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이러한 균형을 이루는 것은 그 무엇도 다시는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내면의 힘을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사람의 영적 여정에서 가장 깊고 강력한 단계는 자기 자신과 통합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개인화 과정을 개인이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에 도달하고 그 정체성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개인화는 단순히 사회적 역할이나 외부 세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진정한 본질을 찾아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 세계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패턴, 사회가 부과하는 규범, 심지어 우리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면은 개인이 자신과 화해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자기 자신과 통합하는 것은 자신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개성화는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개인은 과거의 굴레나 타인의 기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에 맞춰 자신의 존재를 형성합니다. 그림자라고 불리는 우리의 무의식적인 측면들을 포용하고 그것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영혼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기초입니다. 그림자를 배제한다는 것은 그림자를 강화하고 우리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의식과 통합할 때 그 부분들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자아와의 통합을 이루는 길에서 개인의 내적 지침인 자아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자아는 영혼의 전체성과 온전함을 나타냅니다. 자아는 개인이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모든 부분을 하나로 모아 조화로운 전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온전함의 상태에 도달한 사람은 외부 세계의 영향으로부터 견고한 갑옷을 입게 됩니다. 영혼이 더 이상 파편화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부분들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통합 과정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평생 동안 계속됩니다. 모든 어려움과 경험은 개별화로 가는 길의 한 걸음이 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 여정에는 인내, 용기, 그리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낡은 자기 패턴을 버리는 동안 미지의 세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사람은 자유와 영적 성숙의 문을 엽니다. 개성화 과정은 심리적 변화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변화이기도 합니다. 융은 이 과정을 신성한 여정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삶은 더 이상 외부 사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존재로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외부 세계의 영향은 사람 내면의 견고한 자아를 흔들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통합하고 자신과 화해하고 내면의 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 행동, 상황도 더 이상 자신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융이 말했듯이 자신의 자아와 통합될 때 외부 세계의 영향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삶의 어려움과 부정적인 경험조차도 스승이 됩니다. 개성화의 길에서 겪는 모든 경험은 사람이 자신의 본질을 더욱 굳건히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삶의 폭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뿌리가 자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강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매일 자신과 화해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과 하나가 되는 것은 단지 순간적인 성공이 아니라 평생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두려움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과 하나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한 걸음 내디뎌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삶의 모든 측면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과 화해하는 순간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경험 중 하나는 자신의 감정에 대처하고 외부 요인으로부터 내면의 독립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우리 감정 세계의 복잡성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이러한 혼돈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흔들리는 것은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감정적 독립은 이러한 반응을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진정한 성숙과 자유는 이러한 감정적 통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무의식에서 솟아오르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감정은 우리 영혼의 언어이며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분노, 때로는 사랑, 때로는 슬픔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 외부의 영향에 휘둘리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칼 융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감정의 힘을 키우고 내면의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감정적 독립으로 가는 첫걸음은 판단 없이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감정 인식, 즉 우리가 느끼는 것을 솔직하게 관찰하고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은 우리에게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칼 융의 능동적 상상과 같은 기법은 우리가 내면 세계와 소통하고 감정을 의식적으로 마주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사람은 자신의 영혼 속 혼란을 진정시키고 외부 세계의 자극에 자동적인 반사작용이 아닌 의식적인 선택으로 반응합니다. 감정적 독립은 자신을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연민을 보이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칼 융은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태도도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면에 확고한 자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행동에 덜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견고함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혼란을 잠재웁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반응의 자동성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배우고 정착된 반응으로 세상에 반응합니다. 이러한 자동적인 반응은 종종 외부 자극과 연결되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대신 얽매이게 합니다. 칼 융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의식적인 자각으로 자동적인 패턴을 인식하고 바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러한 방식으로만 사람은 사건에 대한 감정적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독립은 또한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칼 융은 개인이 심리적 건강을 위해 자신의 공간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감정적 부담이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의식적으로 개인적인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정서적 건강을 강화합니다. 때로는 사건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강렬한 감정이 갑자기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칼 융의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연습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삶에서 마주치는 새로운 상황은 새로운 감정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 융의 지도에 따라 사람은 이 과정을 의식적으로 살아감으로써 매번 더 강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은 자신이 아닌 타인의 반응에 따라 행동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외부 세계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정서적 독립임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과 화해하고 의식적으로 반응을 조절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힘을 줍니다. 이 힘은 우리 영혼 깊은 곳,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용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칼 융은 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구조가 개인의 심리적 세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칼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은 개인을 넘어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경험, 원형, 그리고 심리적 패턴을 포함합니다. 이 집단 무의식은 역사를 통해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온 힘으로 무의식 속에 존재하며 우리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인으로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경험은 실제로 이 넓고 깊은 의식의 영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영향은 종종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형성하고 외부의 영향에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사회적 영향에 대처하는 것은 칼 융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개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가치, 규범, 그리고 패턴에 적응하는 동안
진정한 자아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 무의식은 주도적인 영역이면서도 제한적인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공통적인 상징, 신화, 그리고 의례는 이 영역을 가장 잘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영은 때때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패턴 속에 가두는 힘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 융에 따르면 개인은 집단 무의식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그 영향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회의 압력과 기대는 종종 개인의 내면, 세계의 갈등을 야기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뭐라고 했을까? 나는 어떻게 보일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와 같은 질문은 개인의 행동을 형성하고 때로는 진정한 자아를 잊게 만들기도 합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개인이 이러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자아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각이 있어야만 집단적 패턴의 영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 무의식의 영향을 줄이는 첫 번째 단계는 이러한 영향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 세계에 존재하는 집단적 원형과 패턴을 깨닫고 의식하게 한다고 제안합니다. 따라서 사회가 강요하는 패턴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개인은 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의 삶에 적합한 패턴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선택은 개인의 자유를 증가시키고 외부 영향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합니다. 사회적 영향에 대처하는 것은 또한 개인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칼 융은 개인이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만의 공간을 정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의 기대에 끊임없이 예라고 답하는 것은 개인의 영적 균형을 깨뜨립니다. 따라서 반이오라고 말할 수 있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외부 영향으로부터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집단 무의식과의 이러한 의식적인 관계는 개인이 사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칼 융은 개인이 개인화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를 의식적으로 재편한다고 주장합니다. 건강한 개인은 자신의 내면적 현실과 조화롭게 살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외부 세계의 압력과 영향이 우리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 융의 상징주의와 원형에 대한 연구는 개인이 자신 안에 이 광범위한 의식 영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조화는 개인이 고유한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인류와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칼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은 개인이 사회적 영향에 대처하는 데 있어 경고이자 지침이 됩니다. 사회가 강요하는 패턴을 깨닫고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내면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선택을 하는 것이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개인의 자아에 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실 속에서 이러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삶의 고통을 없애지 말고 그 고통과 함께 의식적으로 살아가며 영적 성숙의 원재료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알고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내면의 온전함에 도달할 때에만 진정한 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사건의 무게에 짓눌려 삶의 현실에 수동적으로 대처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아는 사람은 외부 세계에서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자신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이 중심은 바로 자기, 셀프입니다. 영혼의 모든 부분이 하나로 모여 형성되는 흔들리지 않는 존재의 영역입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만났고 그것을 거부하는 대신 이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고 감정의 근원을 탐구했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눈이 아닌 자신의 내면의 직관을 통해 자신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자신만의 나침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당신을 통제할 수 없는 지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개인화 여정에서 우리가 도달한 이 단계는 개인적인 성취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자신 안에 분열된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모든 외부의 영향에 의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조각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마음뿐만 아니라 직관으로도 발전합니다. 마음의 한계가 아닌 영혼의 무한한 깊이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아무것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당신을 상처 입혔던 말들은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 말들 아래에 숨겨진 무가치함은 단지 반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트라우마가 당신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짊어지고 있으며 원하더라도 그것들을 놓아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무의식 속에 무언가를 남겨두면 당신은 그것을 운명처럼 살아갑니다. 이제 당신은 의식으로 자신의 운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다음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단계입니다. 칼 융의 가장 두드러진 생각 중 하나는 모든 개인이 자신만의 내면적 신화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삶은 단순히 우연한 사건들의 연쇄가 아니라 당신을 내면의 완성으로 이끄는 무의식의 특별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에서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영웅입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작가입니다. 이 시점부터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선택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선택할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외부 세계는 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판단하고 때로는 불공평하게 대할 것이며 삶은 여전히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내면의 힘으로 모든 외부적 영향에 맞설 수 있는 기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는 갑옷이 아니라 당신을 자신에게 더 가까이 데려다주는 개방성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닫힌 삶이 아니라 열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당신에게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내면의 어둠을 밝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두려움에 맞서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정의하게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자존감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혼돈의 의미를 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의미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고통조차 견딜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연약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러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 인식이 당신을 강화합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들어보세요. 그때마다 당신은 더 깊이 들어갈 것이고 매번 당신은 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아무것도 다시는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 길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내면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이제 당신은 알았습니다. 외부 세계가 동일하게 유지되더라도 당신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과 함께한 이 여정은 당신을 당신 자신의 중심, 당신 자신의 힘으로 인도했습니다. 지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더 흔들리지 않고 더 의식적이며 더 자유로워질 거예요. 다시는 아무것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테니까요. 저희 채널에 더 많은 콘텐츠를 구독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